자, 블라스터매드 실전 모의고사 3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 텐데 이제 지금 찍는 시점도 이제 9월이 됐고 그 다음에 수능이 한 70일 남은 상태가 되겠지요. 모의고사를 계속 들어오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붙여가지고 문제 자체의 풀이에 대한 해설을 할 거니까 막 해석을 꼼꼼하게 한다든지 그 논리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앞에서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거두절미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스킬적인 느낌 위주로 갈 테니까 문제를 좀 잘 이해를 한 상태에서 오시라고 알겠습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본인들이 해석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틀렸으면 왜 틀렸을까? 맞았으면 왜 맞았을까를 고민해보고 오시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3회를 천천히 풀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쉽다의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쉬운 시험을 잘 못 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이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게 실력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쉬운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실력이야. 어려운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실력이지만 쉬운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맞추는 게 일단 중요하단 말이지. 근데 어려운 시험도 문제들이 쉬운 게 있고 중간인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잖아. 근데 어려운 시험에서 쉬운 것들을 틀려버리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시험에서도 내가 한 1등급, 2등급 목표를 하는데 3등급이 나와. 그러면 반성을 세게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세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런 점수가 나올지를 고민을 해보라고 알겠어요. 그게 성적이 올라가는 길이라니까. 영어는 30일이고 50일이고 70일이고 간에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데 정말 크리티컬한 거는 내가 어려운 걸 못한다가 아니라 쉬운데 내가 느끼기도 쉬워. 근데 틀려. 그게 제일 최악이야. 대표적으로 듣기. 막 18, 19, 20번에 막 틀려. 그럼 정말 미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틀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틀렸구나가 아니라 뜨끔해야 돼. 분노해야 돼.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 쉬운 문제를 잘 푸는 이런 시험도 객관적으로 쉬운 시험인데 이 시험도 잘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실력 아니겠어? 만약에 잘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을까를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분석의 일부를 나랑 같이 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강의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이에 대한 관점만 볼 거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오시면 더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21번 가겠습니다. 잘 나오는 패턴인데 what 다음에 salt 뭐야? salt는 소금 아니고 종류죠. kind는 친절한 아니고 종류 아니겠습니까? 명사일 때는. 그래서 what salt나 what kind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야? 명사까지죠. 명사까지를 하나의 의문사로 보셔야 돼. 그래서 이때는 어떤이란 말을 쓰고 어떤 종류, kind나 뭐가 salt가 종류니까 의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what이 나오는 순간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지만 어떤 패턴들이 구성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what salt나 what kind of 명사 주어 동사면 어떤 명사, 어떤 종류의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라고 해석하시면 끝. 자, 문장 보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투부정사가 앞에 있으면 본능적으로 뭘 하시냐면 얘가 명사일까 부사일까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to부터 canvas까지가 이렇게 컴마로 묶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구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을 아는 거냐면 what 이 아래 what is represented 나타나진 것을 뭐에 의해서 캔버스 위에 있는 그림에 의해서 나타나진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정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알아야 합니다. beforehand는 이전에 사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what sort of image, what sort of 명사 주어 동사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이미지를 우리가 볼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문장만 있으니까 그림에서 문장만 있으니까 뭔 소리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 캔버스 도화지 위에 이제 그려진 그림에서 나타난 게 무엇이? 라고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뭘 알고 있어야 돼? 어떠한 이미지를 우리가 기대하는지 이게 뭐가 그려져 있을까? 구름일까? 뭐 사과일까? 뭐일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됐습니까? 사람이 예상하고 기대한 대로 그림을 본다. 이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로 갈 건데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21번을 풀고 31번과 32번을 풀고요. 37번을 풀지 않습니까? 얘는 순서 배열이고 얘는 밑줄의 의미랑 빈칸 추론이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항상 우리 반 친구들한테 보내줘요. 문자를. 그러니까 어떤 유형은 뭐가 중요하고 보내주는데 여긴 내가 반드시 근거를 지문 속에서 보라 라는 말을 던져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쉬운 방향, 단서를 이용해서 쉬운 방향으로 가라. 그 다음에 단서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소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말이 정말 입이 닳도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21번이랑 31번, 32번이 다 쉬운 문제들이야. 근데 이런 문제들을 틀리는 것은요,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개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어가 어려워서, 문장이 어려워서 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내가 답을 낼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야. 쉬운데 틀려요. 틀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퉁치지 마시고 뭐가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계속 문제만 틀려. 그럼 맞추는 건 맞추고 틀리는 건 틀리지 않습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고민을 해보시라고. 알겠습니까? 다 고민이야. 그러니까 직전에 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직 뭐 70일, 60일 남아있으면 시간이 많은 거 아니야, 아직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루에 뭐 0.5점씩, 0.3점씩, 0.1점씩이라도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앉아가지고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고민해보는 거예요. 왜 틀리는지요. 문제를 푸는 게 공부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부터는. 알겠어? 감을 키우는 거는 한 10일, 20일 전에도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한 달, 두 달 남았으면 계속해서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 문제를 파고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원리가 엄청 많은 것이 아니라 한두 개의 고리만 풀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번 똑같이 공부를 하니까 평상 유지는 되지만 올라가진 않는 거야. 알겠어? 자, 가볼게요. 일단은 여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장 좀 긴데 여기부터 하자. 이것은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우리가 직접적인 세상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하지만 이것은 환상이라고 합니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상이라고 합니다. 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상. 써볼까요? 여기다? 뇌가 만드는 환상.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갖다가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Perception, 인식이라는 것은 통합하는데 정보를 통합합니다. 우리의 뇌가 받은 정보를 통합합니다. 뭐 거창한 말이지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인식이라는 게 정보를 갖고 있겠지. 정보를 인식하는 거니까 뇌가 받아들인 뭐로부터? 세계로부터. 꼭 세상을 보다가 정보구나 인식할 거 아니야. 그 얘기죠. 지식을 가지고 뭐에 기반한 지식이냐면 학습에 기반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의 경험들이나 가설 검증과 같은 그런 배움에 기반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인식이라는 것은 정보를 포함하는데 우리의 뇌가 받아들이는 세계로부터. 거창한 말인 것 같지만 당연한 거죠. 근데 지식을 가지고요. 학습에 기반한 지식이야. 이전에 경험했던 거 혹은 이전에 가설 검증 한번 시험해봤던 거에 대한 배움을 기반으로 한 지식으로 받아들인다. 이 뜻이죠. 무슨 말이야? 이전에 알고 있던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갖다가 가지고 와요. 어디로? 뭐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모든 이미지를 갖다가 떠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모든 이미지를 갖다가 떠올리기 위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더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를 이해를 못했어. 더스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 알겠어? 우리가 추상적인 예술작품을 보았을 때요. 우리는 그 추상적인 예술작품을 우리의 전체 삶의 경험과 연관을 시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같아요. 어떤 세상, 물체? 이런 게 있으면요. 이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인식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물체나 아니면 작품도 되고요. 세상, 더 크게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면은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고 알고 지냈던 사람들 또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들어있는 그러한 환경도 그렇고 뭐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작품들 우리가 마주쳤던 예술작품에 대한 기억도요. 나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인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끝났어요. 그러면 이 프리츠라는 사람이 요약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시각적인 인식의 본성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우리가 지금 개념을 잡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시각적 인식의 본성,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것은, 물체를 인식하는 것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사실상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잘 안 읽혀요. 여기가요. 어려워요. 마치 뭐처럼 느끼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직관적인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뇌가 만든 뭡니까? 환상 되겠습니다. 뇌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식을 한다. 요 얘기가 되게 됐습니까? 따라서 한 번 더 결론. 캔버스의 그림에 의해서 나타나진 것이 뭔지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리 알아야 돼요. 어떠한 종류의 이미지를 우리가 볼 것으로 예상하는지. 이게 지식과 경험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본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요 컨셉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보기를 보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가볼까? 5번부터 갈게요. 정보인데 과거에서 얻어진 정보 괜찮죠? 그것이 다시 만들어진대. 새로운 것에 의해서 말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아니죠. 그냥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인식한다니까? 뭔 소리야? 현재의 경험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초기 학습을 극복하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이 지식보다 앞선다는 건데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디코딩 프로그램 느낌 세야죠, 이미. 뇌의 디코딩 프로그램이 상당한 실수를 하는데 안녕히 계시고요. 뇌의 이미지가 관련이 없대. Real X 반대말이지. 이미지는 경험과 관련이 있죠. 인식이니까 이미지가. 뇌는 해석합니다. 무엇을? 받은 이미지를 머리 가지고 pre-existing data 뭐가 되겠어? 미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니까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1번 지금은 끝. 어렵지 않은 문제이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주안점을 두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좋은데 어차피 추상적인 말일 거니까 뇌가 만드는 환상 그게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아 그런 의미구나. 직관적으로 바로 디렉트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인식하는구나. 그래서 뇌가 만든 환상이라고 하는구나. 똑같은 걸 보더라도요.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좋게 누군가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의 의미가 되겠죠. 됐습니까? 3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게 뭐야? 아? 느껴지니? 뭐가? 두 개가 콜라보레이션 되어 있는데요. 이리스를 밑줄 그시고 뒤에 that을 좀 밑줄 그어볼게요. 자그마치 이때 강조 구문이고 that 뒤에 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 나돈니 A 법 B 형태가 주어로 쓰였다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어를 강조하고자 이때 강조 구문을 쓴 것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나돈니 A 법 B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돈니 A 버돌소 B를 쓸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소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올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only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왜 이렇게 오늘 목이 갈라지냐? simply나 아니면 merely나 just 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포인트는 찐 포인트는 이거지. 나돈니 A가 중요해, 버돌소 B가 중요해. B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패턴이 나오면 둘 다 같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얘가 조금 더 중요하다의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다고요. 알겠습니까? 끝이야 그럼. 그러면 강조를 좀 하니까 바로 그 A뿐만 아니라 B가 동사한다 정도로 해석을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적어 놓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돈니 A 버돌소 B 중요한 거는 뭐다? B가 중요하다. 어차피 해석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올소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but B 이렇게 해도 그러나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가 되는 거야. 알겠어? 뭐뭐도 역시 You are much more than much more 더 훨씬 이상이냐는데 뭐 이상이냐면 단순한 리스트 당신의 업적의 리스트 이상이다. 당신은 뭐냐면요 어떻게 구조분석 할까 이걸 훨씬 더 이상이다. 뭐보다? 단순한 당신의 성취의 리스트보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느낌이 뭐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하면 너가 이렇게 있고요. 너의 accomplishment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이상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뭔가 성취의 그 리스트 뭐 초절, 중절, 고절 그런 리스트의 더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It is not only what you do 잠깐만요. 여기가 A야. But how you do 여기는 B지.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다는 거야. 바로 그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가 카운트가 중요하다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리스와 데이스를 좀 제껴놓으면은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동사지. 맞니?
무엇을 너가 하는지가 아니라 그 하는 방식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실제 스코어보드 점수판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삶의 점수판, 좀 비유적 표현이지만 점수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것은 네가 무엇을 하는지야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야. 어떻게 하는지. 이게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구문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독해적인 뉘앙스를 품어주고 싶은 거야. 가장 안타까운 건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구문적으로도 별로 빈틈이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점수가 잘 안 나올 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글을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가 되거든요. 문장이 안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읽히는 느낌 나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거든요. 근데 답을 틀려. 답을 틀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 못한다. 구문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독해적으로 응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간의 연결성, 유기적인 연결을 잘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능력을 배양하셔야 되냐면 감을 좀 키우는 건데 무턱대고 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를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속뜻을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당신이 성취 리스트의 그 이상이다라는 게 해석이 되잖아 지금.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 아, 단순한 성취 이상 뭔가 있나 보다. 단순한 성취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런 건데 그 이상의 뭔가 가치가 또 있나 보다. 그러면 단순한 성취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what you do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how you do it은 방식, 다른 방식 차원이니까 이게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독해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목적은 구문을 누가 잘하냐가 아니라 누가 문제를 잘 풀어서 좋은 점수를 받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구문을 읽어주셔야 돼.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암기를 할 때도요. 단어를 암기하는 이유는 블라썸에 대해서 단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이다면요. 가장 쉬운 뜻, 여러 개의 뜻 중에서 가장 쉬운 뜻을 골라서 이거 쓰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다? 여기서 시험을 잘 봐, 여기 블라썸에서 단어 통과해가지고 일찍 집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적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 단어를 볼 때도요, 최대한 여러 가지의 단어를 다 섭렵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쌤, 불가능한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먹기 나름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고3 되면 되게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대다수가 아닌 소수가 되시면 단어 하나를 볼 때 시험에 나오는 필수 영단어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뜻을 여러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시험에 나왔을 때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라는 단어가 그 31번 빈칸 문제, 수능에서 빈칸 문제의 정답으로 등장한 적이 있어요. 오답률 1위였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예요? 계좌 라고 알고 있어도요, 인생 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거를 다른 뜻으로 더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쉽게 문제를 맞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조금의 노력과 조금의 관심, 그게 시험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요. 지금 60일 남은 시점에서도 충분히 이거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었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단어장을 보실 때 두 번째, 세 번째 뜻, 그 다음에 예문까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독해를 위한 어휘학습, 독해를 위한 구문학습을 좀 해보자는 게 내 취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까? 봐봐. 밑에 쪽에 있으니까 먼저 읽어. 알겠습니까? 당신의 빈칸이 기록될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와 마음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뭐가 기록될 건지 찾아보시면 되겠지요. 연결사가 있는지를 쓱 보시면 없어. 가볼게. 당신의 성취 그 이상이야. 잠깐만요. 내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같이 좀 쓸 테니까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당신의 성취라고 하는 걸 빨간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취의 리스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what you do는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빨간색이라고 했죠, 내가.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가 초록색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보여야 돼요. 아,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비교하는구나. 이게 중요해요. 실제 스코어 보드에서는요. 됐습니까? Making the spectacular diving catch. 그러니까 엄청난 놀라운 다이빙 캐치를 하는 것은 더 이상의 것을 말해줍니다. 뭐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뭐보다? 아웃보다.
스코어보드에 기록되는 아웃보다 더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거 아니야? 멋진 다이빙 캐치를 하는 것이 단지 아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It says 그것은 말하는데 당신이 게임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말이야? 좋은 게임 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이 말이네? 이것은 당신이 110%를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이빙 캐치를 한 것은요. 모든 퍼포먼스가 당신의 삶에서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당신이 만드는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초록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다는 거죠. Will you do? 넌 단지 할 거니? 충분하니? Get by가 그럭저럭 하는 거예요. 볼을 떨어뜨리면서 그냥 너 앞에 그냥 베이스 히트 뭐 이렇게 안타를 위해서 단지 앞에 툭 번트되는 걸로 만족할 거야? 아니면 너 네 스스로를 압박, 푸시해가지고 올스타처럼 행동할 거야? 레전더리 플레이어처럼? 너가 알기에 너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공을 다이빙해서 잡을 거야? 최선 다할 거야? 이해되십니까 친구들? 그러면 당신의 뭐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기록되겠습니까? 빨간색, 빨간색이 파란색이야? 아, 파란색이에요. 끝났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 더욱 중요하게 당신은 평화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존중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아는 것에서 오는데 당신이 당신의 최선을 다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비록 당신이 캐치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레전드의 어떤 품격이자 요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초록색의 말들을 그냥 써 넣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A와 B로 갈릴 때 요 자리에 들어갈 말이 A인지 B인지를 잘 가리셔가지고 넣으면 끝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부정어가 있으면 A를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초록색이니까 그대로 아무것도 없으면 B를 넣으시면 끝. 됐습니까? 최선을 다한다. 이 정도 쓰시면 되겠죠? 가볼게요. 보면 1번 스페셜 이포트 어때? 특별한 노력. 괜찮죠? 게임 리코드는 반대말이지. 기록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삶에서는 관련 없고요. 지속적인 연습 같은 게 헷갈릴 수 있는데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연습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쓰시면 곤란하죠. 불평하는 건 절대 아니고 답은 1번 그대로 쓰시면 끝이야. 최대한 눈으로 본 걸 쓰시고요. 스페셜 이포트란 말은 최대한 바꿔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110%를 준다. 최선을 다한다. 그쵸? 연습은 아니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쓰시면 끝. 32번 가겠습니다. 보시면 had no idea야. 무슨 말이야? 생각이 없다 맞는데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모른다 랑 똑같습니다. 모른다. had any idea 알고 있다. 그 다음 defy는 저항하다 정도가 되고요. 저항하다. 또 뭐 있니? risk는 뭐뭐의 위험을 무릅쓰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 문장 볼까? 로사파크는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이죠? 로사파크라는 분의 had no idea 몰랐습니다. 뭐를 몰랐냐면 그러니까 had no idea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게 중요하죠. 돈 놓으니까 어디까지? 여기 길어. 여기까지인가? 이거 choosing 동명사 주어고요. 선택하는 것인데 저항하기로 선택하는 거야. 그녀의 상태, 그녀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기로 선택한 것.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상황이 인종적인 편견에 대한 불의, 그 상황에 저항하기로 선택한 거.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주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됐습니까? 여기가 주어 두 번째네요. risking, 위험을 무릅쓰는 건데 어떤 위험이냐면 imprisonment, 수감되는 거, 감옥 가는 거, 수감되는 거, 맞는 거. 훨씬 더 심각한 것의 위험을 무릅쓰는 거가 주어 두 번째 주어가 되는 것이 됐습니까? 로사파크님께서는 몰랐어요. 그녀 여기 왜 이래? 차이가 왜 그래? 여기가 아니죠? 알려줬어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기로 선택하는 거. 이를테면 종교적인 편견에 대한 불이고요. 수감되는 거, 맞는 거, 훨씬 더 심각한 것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would spark, 요 빨간 색깔 주어 두 개에 대한 동사가 여기죠. 혁명을 촉발시킬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떤 혁명이냐면 that would transform, 변화시킬 혁명이고요. 역사를
모든 남성, 여성,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변화시킬 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에 상관없이, 레이스, 인종에 상관없이. 아무튼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고 보니까 혁명이 난 거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가볼까? 빈칸이 맨 밑에 있으니까 빈칸을 안 읽을래야 안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가볼게요. So 다음에 의문문이 아닌데 will you receive니까 도치야. 그리고 역시나 당신은 받을 거야. 아하 모먼트. 하는 그 모먼트,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brilliant, 어떤 이제 brilliance라는 게 뭐 찬란함, 똑똑함이니까 그 뭔가 이렇게 딱 뭔가를 딱 아는 순간이 있을 거야. 빈칸. 뭐지? 아무튼 간에 뭐 아하 모먼트가 있을 건데 뒤에 지금 보기를 보니까 다 분사 구문, 부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떠어떠하게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느낌만 가지고서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토마스 에디슨인데 10,000니까 10,000번 정도를 실패했고요. until 뭐 할 때까지냐면 이렇게 번뜩인처럼 이 전구에 대한, 백열 전구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백열 전구의 문제 해결책이 그를 딱 쳤을 때까지 10,000번 정도를 실패한 거야. 전구를 만들 때까지 10,000번 정도를 실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는 세상을 변화시켰지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에디슨의 사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 로사파크 보겠습니다. 로사파크 몰랐어요. 저항하기로 한 거,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감옥 가는 거, 맞는 거, 죽는 거 이런 것들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혁명을 이끌 것이다. 스파크 촉발시킬 것이라는 거 몰랐습니다. Transform History, 역사를 변화시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인종에 상관없이.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례 1, 에디슨, 사례 2 아니야. 로자파크. 그러면 사례가 병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찾으시냐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토마스 에디슨과 로사파크의 공통점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읽어보자고요. 그 다음 마더 테레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녀의 위치를 떠나기로 선택합니다. 어떤 위치냐면 교육시키는 건데 특권층을 교육시키는 거야. 인도에. 뭐 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잊혀져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돌보기 위해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녀가 미쳤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마더 테레사께서는 몰랐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이러한 결정이 가져오게 될 어디에? 세상에. 사례 3.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시는 사이에 뭔가 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느낌이죠. 로사파크님 마찬가지. 그 다음에 테레사 수녀님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의도치는 않았지만 내가 행동을 옮기고 나보니까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받았어요. 해결책을, 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뭐 하는 동안? 꿈꾸는 동안. 그가 광선을 타는 그런 꿈을 꾸는 동안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니 사례 2와 3를 이해해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돼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꿈은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계속 고민을 하니까 꿈속에서 그게 나오면서 이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절로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하 모먼트를 느끼는 거예요. 혁명이 발생하고 이 상대성 이론의 원리를 깨닫고. 이런 게 언제 일어납니까? 자신도 모르게죠. 왜? 몰랐다고요. 여기도 몰랐다고요. 꿈을 꾸는 동안. 그러니까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게 돼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혁명이 일어나네. 세계에 엄청난 영향이 있네. 내가 상대성 이론을 이해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쓸 말은 자신도 모르게. 사례가 병렬, 무조건 공통점. 알겠습니까? 끝. 1번,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권위적으로 살게끔 권한을 부여한다. 전혀 관련 없고요. 유비쿼터슬리는 도처에 계속 어디든지 있는 형태야. 그 다음에 모든 일상의 그런 패스, 길목에 있다는 거 말도 안 되고요. 당신이 다음에 성공에 대한 꿈을 꿀 때 말도 안 되고, 예기치 못하게. 그 다음에 당신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없인데, 봐봐 여러분들,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쌤,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항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혁명을 일으켜야지 이런 노력은 없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 상황에 저항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내가 불쌍한 애들 가르치고 싶어서 가는 것 뿐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의도나 노력을 없는 게 맞죠. 됐습니까? 답은 4번이야. 그래서
시간을 쓴다 이거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타겟, 목표가 있는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요? 혁명을 일으켜야지 이런 거 아니니까. 될 수가 없다. 답은 4번 찍으시면 끝. 마지막 문제 3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with 명사는 명사와 함께, 형용사가 같이 있으면 명사가 형용사인 상태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unheard of는 과거에 사례가 없는, 전례 없는 이라는 뜻으로 잘 나오는 편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됐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거, 전례가 없는, 됐습니까? 자, 문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Similarly, 유사하게도 traditional, 전통적인 강아지 훈련 방식들이요, involved, 포함합니다. 수정과 퍼니시멘트,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지 마, 앉아, 퍼니시멘트, 이놈의 시키가 하는 거죠. 포함합니다. with 다음에 긍정적인 강화를 가지고가 아니라 뒤에 보면은 사실상의 부사 나오고요, unheard of 형용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강화, 그러니까 뭔가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례 없는 상태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은 뭐야? 훈육하는 방식이야. 막 혼내고 막 이렇게 수정하고 그런 거죠. 칭찬 안 해줘. 어디에서? 강아지 트레이닝 그런 서클 분야에서요. 뭐 할 때까지 그랬냐면 젠틀 모던 메소드, 좀 이제 부드러운 현대식 방식, 강아지 현대식 강아지 트레이닝에 현대식 방식이 도입되기까지는요. 언제? 1970년대 초반에 됐습니까? 이 전까지는 무조건 혼내고 막 때리고 그런 거였다고요. 됐습니까? 끝. 순서 배열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쉬운 방향 단서를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재. 같은 말, 같은 소재를 갖다 연결시키는 연습을 좀 해보자고. 됐습니까? 가볼게요. 심리학과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은 꽤나 다른 직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부터지. 철학, 원리 같은 건데 어떻게 강아지와 상호작용하는지와 어떻게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지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실제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뭐라고 해요? 뭐라고? 우리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 그 다음에 강아지를 다루는 방식,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공통점이 있다. 아, 강아지를 대우하는 것과 아이들을 대우하는 게 공통점이 있는 거구나. 어떤 방식에서? 긍정적인 방식에서. 됐습니까? 아이들을 칭찬하는 거, 개한테 먹이를 주는 거가 비슷한 원리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이 어디 있는지를 가보겠습니다. A번, 강아지와의 관계는 변화했습니다. from 어디에서부터? 인간의 지배, 동물의 복종에서부터 to 어디로? 협력과 친절함으로. 어때? X야 세모야? X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X에 가까운 세모예요. 말이 너무 튀지 않습니까? 난 X라고 할래 그냥. 실전적이니까 이제는. 당신이 아마도 알고 있겠죠. 이전 세대에서는 물리적인 그들에 대한 처벌. 잠깐만요. 얘 누구야? 단서. 누굽니까? 제시문과 비교를 해보면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강아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없어. 일단 B는. 됐습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 제시문과 이어지기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의미를 보세요. 당신이 아마 알고 있어요. 이전 세대에서는 물리적인 처벌, 그들에 대한 물리적인 처벌이 더욱더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체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세모 내지 X에 가까운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죠? 됐습니까? C번. 이렇게 지우고 보니까 이런 느낌이야. furthermore는 앞이랑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강아지와 아이의 심리학, 강아지 심리학과 아이 심리학의 진화, 둘 다의 진화는 비슷한 경로를 따릅니다. 어때요? 찰떡이지. 공통점이 많다. 여기도 게다가 이 심리학에 대한 진화, 강아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심리학에 대한 진화가 비슷한 경로가 있다라고 하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이걸로. 그쵸? 답은 C. 그 다음 긍정적인 강화의 개념은 주변에 있었는데 20세기 초 이후에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최근이 돼서야 많은 강조가 이루어졌죠. 어디에? 좋은 행동, 아이들의 좋은 행동을 보상하는 것에, 그리고 그들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에 강조가 이루어진 건 최근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다음에 A로 가야 돼, B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쉬운 방향이야? 아까 내가 뭘 체크했지? 여기 있는 댐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이 댐이 뭘까를 고민해 보시는 거야. 지금 C에서 A로 갈지 B로 갈지 고민하시는데 여기 댐이 있어요. 그러면 C에 댐을 받을 게 있어야지 갈 수 있잖아. 그치? 볼까? 짠!
있죠. 아이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아이들에 대한 처벌 괜찮지 않습니까? 일단 C에서 B는 나쁘진 않아. 일단 나쁘진 않아. A 보세요. A에서도 이렇게 가려면 A, B로 가려면 C, A, B이려면 이렇게 가려면 A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당신이 사용하기 선택해요. 기술들 처벌할 수 없죠. 얘 아니야. 뭐 할 때? 관계를 만들 때 당신의 강아지와 당신은 어떤 길 위에 있습니다. 쭉 보니까 복수명사 있어 없어? 없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는 갈 수가 없구나. 이해돼요? 답은 C, A, B구나가 가장 쉬운 패턴의 방향이겠죠. 답은 5번. 그러면 붙인 상태에서 읽어보시면 소재가 붙어요. 뭐가? 너 알고 있어. 예전에는 신체적인 아이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더 용인됐었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많이 때렸어요. 진짜로요. 유사하게 전통적인 강아지 트레이닝 메소드가 포함하죠. 커렉션과 퍼니시먼트를요. 근데 긍정적인 강화는 거의 없던 형태로요. 됐습니까? 언제까지는 1970년대에 이런 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랬다라는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아지와의 관계가 점점점 인간의 지배와 동물의 복종에서 협동과 친절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사용하기를 선택해요. 긍정적인 기술을요. 뭐 할 때, 관계를 만들 때 당신의 강아지야. 그러면 당신이 어떤 길 위에 있는 거냐면 만들고 유지하는 길이에요. 관계를 증가시키는 신뢰감을 그리고 더욱 강력하고 건강한 유대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게 되죠. 아, 이어보고 보니까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는 게 느껴지실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문이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이렇게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요? 가장 맞는 부분. 얘를 보고서 유사성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가 가장 비슷한 게 어디야? 얘. 그 다음에 B에서 체크한 뭐. 단서인 뭐를 보고서 댐을 보고서 해석으로 가기보다는 얘를 먼저 써가지고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아 이렇게는 불가능하구나를 느끼면 바로 붙일 수가 있다고요. 최대한 쉬운 방향으로 가고요. 단서가 없을 때 다시 한번 소재를 보는 게 맞겠다. 알겠습니까? 잔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과목을 정말 잘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단어를 볼 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 나올지 모르니까 다 외우는 겁니다. 그게 정성이고 진심이죠.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알겠습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일단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알겠어요? 올리고 싶지 않고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지 않으면 시험지도 알고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런 말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는 본인의 마음속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화이팅 하시고 안 되는 거 없어요. 무조건 낼 거니까 그 되게끔 여러분들이 행동하시고 실천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 힘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